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뉴욕 증시도 지금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 결국에 지난주 금요일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피날레 물가지표라고 볼 수 있는 PCE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확인되면서 일단 뉴욕 증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번 주 거래가 좀 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증시도 3거래일이라는 굉장히 짧은 거래일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산타랠리가 마지막 불꽃을 좀 터뜨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주목할 만한 지표 발표는 없기 때문에 이 점도 함께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모닝쇼에서 관련 마지막 주 12월의 마지막이자 2023년의 마지막 주의 전략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체크해 드립니다. 네, 먼저 보실 소식은요, PCE죠. 이 개인 소비자 지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개인 소비 지출 지수가 11월 달에 코로나19 이후에 처음으로 전월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 지표를 보시면 전년 대비해서 0.1% 정도 이렇게 전월 대비 하락한 모습들이 나타나곤 했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보시면은 거의 2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11월 PCE 가격 지수 전년 동월 대비해서 봤을 때는 2.6% 오르는 모습들이 함께 관측이 됐었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PCE 지수가 2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지난해 중반에는 거의 7% 중반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낮아진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지수를 보시면 전월 대비 0.1% 상승을 했고 전년 동기에서 봤을 때는 3.2% 정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상승한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차트가 아래쪽으로 꺾이면서 PCE 지수도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PCE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앤드류 헌터 캐피털 이코노미스트 부소속 이코노미스트는 임대료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둔화가 추가될 때 연간의 인플레이션 비율이 2%대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돌아오지 않을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식의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들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이런 지수 같은 부분들 마지막으로 또 확인이 됐었는데 결국은 우리는 물가 둔화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퍼지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힘을 실어주는 지표가 나왔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도 관련해서 그럼 인플레이션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 기사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 세계 대부분 국가의 물가 상승률이 내년 말쯤 됐을 때는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함께 분석을 해줬습니다. 예상이 맞는다면 3년 만에 처음으로 인플레이션이 정상 수준으로 복귀하게 된 것인데요. 골드만삭스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급등한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일부 신흥국의 근원 인플레이션을 분석해봤는데 올해 9월부터 11월 말까지 분석을 해봤을 때 3개월 동안 2.2% 상승한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2%의 목표치까지 얼마 남지 않은 모습인데요. 이렇게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는 점에 외신은 주목했고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고 이 경제학자들의 추정이 맞는다면 내년에도 이어지면서 3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유로존의 내년 4분기 인플레이션은 1.3%, 영국은 2.7%까지 완화할 것으로 봤고요. 미국 인플레이션은 2.2%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보신 PCE 지수를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11월에 PCE 지수가 2.6%였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둔화한다는 모습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공통적으로 식량과 에너지, 글로벌 상품 가격의 하락과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정상 궤도로 돌아간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미국과 영국이 그동안 탄탄한 노동시장의 압력을 받아왔었는데 이 압력 자체도 천천히 완화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뒤쪽에 보이시는 거는 각국 은행 총재들의 발언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좀 둔화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서 일단은 발언 자체는 아직까지는 좀 강경파적인 기조들도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 미국 증시에서 사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괜찮다가 끌어내렸던 소식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나이키의 이 실적과 관련된 소식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매출이 상당히 약화될 것이라면서 향후에 약 20억 달러 수준, 그러니까 2조 6천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반기 수익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강력한 총마진의 실행과 엄격한 비용 관리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향후 3년간 20억 달러의 비용 절감 계획을 덧붙였고요. 제품 라인의 단순화나 자동화 확대, 조직 축소가 함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의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알려줬는데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1.03%를 기록을 했었고 매출액은 133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봤을 때 매출액은 비슷한 모습을 기록하곤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컨센서스를 약간은 상회하는 그런 시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이키가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소식 때문에 시간 외에서도 상당히 주가가 좋지 못했는데요. 결국에는 정규장 열리고도 좋지 않은 모습들을 기록하게 되면서 거의 12%에 가까운 급락세를 기록하며 10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소비에 대한 지표가 약간씩 또 나이키의 실적을 통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살짝 리스크로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